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유시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을 보니까요. 아이와 함께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육아가 더 즐거워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소감들이 올라옵니다. 공부 외에 또 이런 소감이 올라오니까요.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수확이라 저희 제작진도 참 흐뭇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행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영어 특강,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강의죠.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인데요. 오늘도 그 비법 전수해 주실 이현주 선생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 라이팅을 하다 보면 아이의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생각이 깊어질 그때쯤이 왔나 모르겠어요. 예, 그것을 위한 오늘 또 중요한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꼭 함께 하셔야겠네요. 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네. 저희 그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현주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엄마와 아이와 함께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이제 shared writ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shared writing이란 뭐냐면 엄마와 아이가 글쓰기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글을 작성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강의를 잠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글을 잘 써서 여기 위에 큰 타이틀을 보면 To let children write all by themselves 해야 되겠죠? All by themselves.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쓰게 하려면 네, 처음부터 그냥 우선 자유롭게 네가 쓰다가 언젠가 잘 쓸 테니까 써봐라 하고 맡길 만한 일인가.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냐 하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앞에서 글을 쓰는 걸 한번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요. 5 내지 6 센텐스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토픽을 주는 거죠. 그죠? There are lots of jungle animals. 그리고는 lions live in the jungle. Monkeys live in the jungle. Even the elephants live in the jungle. I like the jungle animals very much.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을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토픽을 쓰고 그 토픽에 대한 디테일을 1개, 2개, 3개 쓰고 그리고 그 쓴 내용 전체를 대변할 만한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해놓은 말을 다시 언급하는 그런 엔딩을 하는 게 라이팅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5 내지 6 센텐스로 글감 구성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예, 모델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물어보거나 또 엄마가 또 비기닝 사운드만 문자로 남기고서는 even the elephant의 이를 쓰고 what can it be? 해서 elephant, that's right 하고 엄마가 써주더라도 아이를 이제 그 읽기에 참여하면서 이 종이 하나 놓고 같이 옆에서 엄마라면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게 모델 라이팅이다. 그래서 이제 모델 라이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토픽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1, 2, 3번째 패턴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패턴의 형태의 디테일을 한 3문장 써준 다음에 쓴 거에 대해서 글이라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캐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러 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가 어떻게 될까요? 슬슬 자기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슬슬 자기도 쓰기에 참여해보려고 하겠죠? 예, 그럴 때 할 수 있는 라이팅이 바로 저 shared writing입니다. 2번째 있는 shared writing. shared writing이라는 건 뭐냐? 이제 아이와 엄마가 같이 토픽을 놓고 둘이 앉아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네가 한번 써볼래요? 그래서 아이가 단어나 할 수 있으면 센텐스도 조금 참여시키면서 할 수 있는 라이팅이 shared writing이다. 그래서 같이 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아이가 점점점 이제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연필과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권한을 아이에게 넘기면서 아이가 구상하고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집어내주고 또 슈퍼바이즈 해주는 역할을 하는 라이팅을 뭐라고 할까요? 예, 보시면
가이디드 라이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이디드 라이딩 단계까지 애가 넘어가려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6살, 7살 때 파닉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쓰기가 조금 익숙해진 아이들은 보케블러리를 익혀가면서 스펠링을 하면서 문장 만들기가 조금 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라이딩을 모델 라이딩. 모델 라이딩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쭉쭉 써나갈 수 있는 아이였다면 쉐어드 라이딩 할 수 있는 거는 1학년 후반부에서 한 2학년 때까지 하면 제일 좋겠고요. 가이디드 라이딩은 제가 추천하기에는 한 3학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제 좀 웬만큼 했으니까 혼자 써봐라 하고 주기보다는 아이가 하되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라이딩은 한 3학년 정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라이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글을 스타트하는 과정부터 디테일을 만드는 과정까지 그리고 마무리 짓는 것까지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디펜던트 라이딩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4, 5학년 좀 지날 때부터 에세이 라이딩을 할 시기부터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디펜던트 라이딩에서는 또 부모 역할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뭔가 글을 원고 쓰는 부탁을 한다면 제가 뼈대를 잡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옆에 누군가가 앉아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제 생각이 잘 오르가나이즈 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라이딩 단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찾는 방법, 정보를 올가나이즈 하는 방법, 그 올가나이즈 한 걸 또 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옆에 함께 해준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글을 멋지게 완성도 높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좌는요, shared writing, 이제 엄마가 보여주는 모델 라이딩 단계를 어느 정도 해서 한 5, 6개월 꾸준히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 나도 이제 쓸 수 있어 할 단계에 옮겨져 오고 센텐스도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센텐스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해보는 shared writing. 오늘은 그 shared writing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에서 에세이까지 단계별 라이팅 비법. 라이팅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종이와 연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물이 있거든요. 오늘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shared writing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ared writing은 엄마가 앞에서 끌어주되 아이를 그 글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건데요. 엄마가 펜을 잡고 쓰면서 이끌어주는 거는 shared writing. 조금 더 나가면 아이가 연필을 잡으려고 하는 그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연필을 잡기도 하고 엄마가 연필을 잡기도 하면서 같이 가는 거는 조금 더 앞 단계예요. 그래서 interactive writing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대변할 만한 큰 언어, shared writing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shared writing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데 무엇을 함께 하느냐? 네, 우선은요,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아이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brainstorming이라 그러죠? 오늘은 정글 애니멀에 대해서 쓸 건데, 정글 애니멀 하면 생각나는 동물들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아이도 한두 개는 알겠죠? monkey. 그래, 맞췄어. monkey. monkey 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brainstorming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글쓰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비기닝을 뭐라고 쓸까?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쓸 수 없는 부분은 써주고 아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연필을 서로 나눠 쓰면서 계획도 같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록을 같이 하는 게 shared writing이다. 네, 지난번엔 모델 라이팅을 통해서 모델 라이팅이란 선생님이 칠판에서 또는 엄마가 칠판에서 다 보여주는 라이팅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ared 라이팅으로 넘어가니까 아이가 지금 펜을 쥐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하나씩 두씩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쁘죠? 네.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칠판에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 모델 라이팅에서는 어떤 글감이든지 편안하게 끄집어 드리면서 비기닝과 디테일 세 줄과 마무리로 해서 가자 그랬는데요. shared writing 단계는 우리 아이들로 보면 이제 혼자서 좀 일기를 쓸 수 있는 나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쓸 수 있는 나이 정도 아이라면은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떤 글감을 써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journal wri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감을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이루어서 처음 써보는 라이팅을 저널 라이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널 라이팅은 정확하게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형식이 없는 프리 라이팅이다. 그 형식 뭐 앞에 인덴트 집어넣고 그다음에 엔딩은 어떻게 하고 패러그래프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디테일한 형식이 많을 만큼 큰 글감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글감이면서 데일리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프리 라이팅이다. 형식을 따라야 되는 그 라이팅 이전에 그냥 써보는 데일리 라이팅이고 프리 라이팅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국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이제 집에서 일기 써오기 학교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일기 그러면 what happened?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글로 옮기는 것만 일기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다이어리, 그쵸? 그러나 사실 요 또래 아이들에게 정말 적절한 거는 다이어리만 쓰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라이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만 쓰는 거죠. 영어로는요, 저널 라이팅의 하나가 다이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리 라이팅은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일기장에 데일리 프리 라이팅을 하더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 쓰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써야 할 그 수많은 종류의 글감들을 쓸 수 있는 기본을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프리 라이팅이라도 다양한 글감을 써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writing a diary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at happened,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제가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글을 쓰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우리 라이팅에 대한 이런 설명, 일기에 관한 설명도요. 우리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된 일기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기장에 쓸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쓸 때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엄마에게 뭐 늦게 나서 꾸중을 들었다. 지각을 했다.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았다. 그리고 집에 왔다. 그리고 발 씻고 그리고 잤다. 이렇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나열하는 그렇게 쓰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날 얘기를 쓰더라도 그날의 테마를 하나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께 야단을 맞은 하루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야단 맞은 이유에 대해서 쓰고 이런 뭔가 그날의 이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해놨냐면 일기를 쓰더라도 오늘은 굉장히 속상한 하루였다 하고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또 다른 사람이 보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센텐스에서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하게 하는 거죠.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엄마한테 굉장히 심하게 혼났다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해지세요? 무엇 때문에 혼났을까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슈를 끄집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상했다, 너무 즐거웠다,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었다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세컨 센텐스에서 그날의 이슈를 끄집어내도록 일기 쓸 때도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혼났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첫째,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What you have to do? You have to give the details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디테일을 이제 쓰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왜 혼난지를 다 쓰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래 해서 혼났다 하고 끝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자기의 personal ideas and thoughts, 그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 다음부터는 혼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든지, 엄마를 혼날 때는 내가 많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혼낸 거라고 생각한다라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